첫 주 목요일에는 이 책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수 서울 도서관장과 함께 2월의 책, 어떤 책을 만나볼지 또 궁금해지는군요. 이정수 서울 도서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모두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이 네. 박완서 선생 타계 10주기더라고요. 네네. 지난 예. 1월 22일이 타계한 날인데요. 예. 올해 10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2월의 책, 이 고 박완서 작가의 책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달에 제가 선정한 책은 박완서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네. 2018년에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작품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박완서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아서 지금 출판계에서도 기념 출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선생님의 삶과 작품을 좀 더 길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네. 이 책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던 선생의 7편의 인터뷰를 따님이신 홍원숙 작가께서 엮으신 건데요. 고정희 시인, 문학평론가 정효구, 민경수 선생, 그리고 소설가 공지영, 여성학자 오숙희 선생 등이 인터뷰한 것을 묶은 겁니다. 문학작품과 사회, 개인사까지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히 피천득 선생까지 대화 상대로 나선 부분이 있어서 작가와 개인의 경험을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오래전에 읽었던 이 남옥 특히 네.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참 뭐 유명한 작품만 이게 꼽아도 네, 손으로 다 맞습니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많고요. 네. 이 작가의 이제 생전 목소리를 또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이 박완서 선생의 생애 또 대표작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박완서 선생은 1931년에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서울로 오셔서, 초중고 다니시다가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개풍군은 그런데 어딘가요? 네? 경기도 개풍군은, 예. 지금은 이제 개성하고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항해도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북한 땅이네요. 북한입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셨지만 한국 전쟁으로 중퇴를 하시고 결혼하고 나서 5남매 키우다가 나이 40이 되시던 1970년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아까 말씀하신 남옥이 당선되어서 등단을 하셨고요. 사실 남옥이 그 후에, 자전적인 네. 소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남옥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박수근 선생을 만났던 그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쓰신 거고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장편소설, 그리고 산문집, 그리고 동화도 11편이나 남기셨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남성 중심의 한국 문단에서 여성 문학을 선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예. 또 나가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근현대사의 사회상과 문제의식을 세심하게 다루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박완서 선생의 등단 작품이 바로 남옥인데, 네. 뭐 추후 작품들도 그렇고요. 이 당대 현실에 대한 참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 이런 게 참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선생의 등단 작품 남옥은 한국 전쟁 중에 서울이 수복된 직후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는데요. 예. 미군 부대 안에 초상화 가게에서 주인공과 하가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연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속의 화가는 그 유명한 박수근 선생님 모델인데요. 박수근 선생이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네. 예, 박완서 선생이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군 PX의 초상화 가게에 취직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화가가 박수근 선생이었는데 그때는 네.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선생이 굉장히 그 박수근 선생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께서 천재화가 박수근 선생의 불행한 삶을 내가 증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논픽션을 이제 쓰시려고 했는데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소설로 전환하고 본인 관점에서 아주 자유롭게 써내려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 보통 우리가 나목이라고 하는 거는 벌거벗은 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예. 주인공들이 1950년대에 황량하고 메마른 겨울을 견디면서 그래도 희망을 키우고 삶의 좌절을 이겨나가는 것을 나목에 비유한 것인데, 박수근 선생의 유작 전시를 박완서 선생이 아마 보러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나무를 많이 그리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셔서 소설을 구상하셨고, 특히 여주인공에게 본인을 많이 투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식구들 중에서 남자가 죽고 여자들이 살아남은 사실을 바탕을 해서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여주인공의 자기각성을 이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승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본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서점의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구매한 독자층의 한 70%가 네.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여성 작가의 시선이 현대에도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페미니스트 작가의 시선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이게? 박완서의 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작품의 성격을 두고 페미니스트 작가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단호하게 본인은 인정이 먼저인 작가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가 싫은 것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슨 주의를 붙이자면 그냥 개인주의자이고 소박한 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부제를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책 89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 사회에 필요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항상 떳떳할 필요가 있고, 자기 일을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는 게 옳고, 남에게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등 개념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하니까 남도 중한 거고, 전체를 위해서 나 개인을 희생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소박한 민주주의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라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거창한 이념을 설파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박한 진실을 글로 잘 풀어내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박완서의 말이고요, 제목이. 네네. 부제가 이제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네네. 예, 이렇게 또 돼 있는 이유가 느껴지네요. 네네. 요즘 그 서로를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좀 서로 이 좀 깎아내리려는 또 시대상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데, 이 작가의 말이 더 와닿는 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이제 피천득 작가와의 대화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 네. 두 거장이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말미에 이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보고, 어쩌면은 그 박완서 선생을 그리는 책에서 피천득 선생을 만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굉장히 소소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읽으면서 정말 빙그레 웃음이 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네. 일화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17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시는데,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피천득 선생께서 많이 벌면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될 것 같다. 가만히 보면 돈 모으는 사람들은 돈 모으는 재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완서 선생님께서 정말 그래요. 인생에 귀하고 좋은 게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박완서 선생님께서 저는 본질적으로 명랑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늙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늙었다고 괜히 권위를 내세우거나 무게를 잡고 엄숙해지고 뻣뻣해지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하시니까,
피천득 선생님께서는 그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소중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하면서 밝고 즐겁게 사는 게 100번 낫지요. 이렇게 뒷거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두 분이 정말로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 소박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사시다 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 두 거장이 뭔가 대단한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네. 너무 또 평범해서 네. 더 훈훈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박완서의 말, 역시 참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관장님께서 다시 박완서 작가의 책을 좀 읽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박완서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는 독자의 한 사람인데요. 네. 박완서의 말 이 책 말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이란 존재는 부재 속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생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작품 속에서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읽고 싶은 책은 그 남자네 집,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책들입니다. 선생님 책 예전에 거의 읽었는데 이번에 컬렉션이 다시 출간되고 있어서 네. 사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책과 비교하면 표지나 활자가 많이 커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재미도 사실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읽으면 아마도 예전과 읽었던 것이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인생의 컨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다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박완서 선생이 이제 타계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과거에 글들을 모아서 이 박완서의 말이라는 책이 나왔네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완서 선생이 거주했던 이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이 매년 낭독 공연 또 시민 챌린지를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읽어주셨던 얘기 중에 인간이란 존재는 부재 속에서도 존재한다. 예, 이 얘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책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서울 도서관장이었습니다.